자, 공통영어 1 능률 민 우리 3과 문법 한번 수업해 볼게. 자, 두 가지 이제 주요 문법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문법 내용 봅시다. 목적어 역할을 하는 대절에서 should가 들어가는데 그 should가 생략되고 그래서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쓴다.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 이거? 자, 어떤 경우냐 하면 자, 이런 경우야. 요구, 주장, 제안, 권유, 필요, 명령 등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타동사들. 그러니까 주장하다, 명령하다, 요구하다, 뭐 충고하다, 제안하다 같은 그런 뜻을 가진 자, 밑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동사로 demand, suggest, require, insist, recommend, 뭐 propose 같은 것들이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자, 이런 동사들의 목적어로 대절을 쓸 때가 있어. 자, 그럴 때 그 대절이 이끄는 목적어를 쓸 때 대절 안에 물론 대절이니까 대 뒤에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는 문장이 올 거잖아. 그래서 그 대절 안에 should를 씁니다. 왜냐하면 should가 해야 한다 이런 뜻이라서 내용들이 다 그렇잖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뭐 제안합니다. 요구합니다. 이제 이런 식의 내용들이라서 해야 한다라는 should가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이 should는 실제로는 생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should를 생략하고 안 쓰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건 should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을 쓰거든. 요게 포인트야. should가 있든 없든 그러니까 should가 없더라도 이 경우에는 요 대절 안에 우리가 동사를 원형을 쓰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절은 과거 시제인데 근데 대절 안에 원래는 시제 일치에 입각해서 얘도 과거를 쓰든 뭐 더 과거면 막 대과거를 쓰든 이래야 될 텐데 근데 앞에 주절은 과거지만 여긴 동사 원형. 심지어 주어가 he야, she야. 그래도 여기는 have 이렇게 쓰겠다는 거지. 심지어 비동사도 am, are, is가 아니라 뭐라고 쓴다? be라고 쓰겠다는 거지. 됐죠? 그래서 요 동사들을 좀 기억하고 무조건 그럼 100%다 그런가요? 아닌 경우도 있어. 왜냐하면 should는 해야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제안을 하고 이런 경우라면 should를 쓰겠지만 요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 자, insist가 주장하다라는 뜻인데 뭐뭐 해야 합니다. 그래, 이렇게 주장했다. 이러면 should가 들어가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가 목격자인데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인데 자, 이 사람이 주장했어요. 근데 대절의 내용이 뭐 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그 사고가 저 도로에서 일어났어요. 이런 거 있잖아. 그 사고가 8시에 발생했어요. 라고 목격자가 주장했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그 사고가 8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should를 안 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써요? 그러면 그냥 맞는 시제로 쓰면 되겠지. 예를 들어 the accident 방금 했던 그 예시를 생각해 볼게. 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주장했다 insist보다 사고가 발생한 건 당연히 더 이전 일이겠지. 그지? 주장보다는. 그래서 과거 완료 시제를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때는 동사 원형이 아니다. 왜? 주장하는 그 대절의 내용이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주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이렇게 should를 안 쓰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까 suggest도 마찬가지야. suggest가 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자라는 제안하다의 뜻이면 그땐 should를 써. 근데 제안하다 뜻 말고 suggest는 암시하다, 제시하다, 보여주다라는 뜻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뜻일 때는 should가 안 들어가는 경우 많겠죠. 대절의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대절의 사실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내용이라면 should가 안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외에는 이제 해야 한다라는 그런 식의 당위에 대한 내용이라면 should가 들어간다. 예문을 좀 볼게. 그러니까 이 동사들을 너희가 빨리 좀 익숙하게 눈도장을 좀 찍어 놔야겠죠. 요구하다, 제안하다, require도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 insist가 주장하다, recommend는 권장하다, 권유하다, propose도 뭐 제안하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요구, 주장, 제안, 권유, 필요, 명령. 자, 예문. 교과서에 실제로 나왔던 예문이죠. Doctors recommend 의사들이 권장했습니다. 근데 그 권장한 내용이 바로 대절이니까 권장하다의 목적어로 대절 썼으니까 people 뒤에 동사원형 eat라고 썼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사실 뭐가 생략된 거다? should가 생략이 된 거였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시제가 일치 안 되는 것 같잖아. 주절을 봤더니 recommended 의사들이
권장을 했던 건 과거인데 원래대로라면 그러면 대절도 시제 일치 똑같이 과거 쓰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더 이전 일이면 뭐 대과거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그지? 근데 여기에 ate가 아닌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 앞에 should가 생략됐다. recommend의 목적어인 대절이라서 그래서 그 대절 안에 동사가 원형으로 쓰였다. 자, I suggested. 나는 제안했습니다. 대절의 내용을 제안했어. 자, 그런데 그 대절 봐라. He check. 그가 확인을 좀 해야 돼. 그에게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he 뒤에 사실은 suggested 과거라서 얘도 과거인가? 아니요. 그럼 현재로 쓰더라도 he가 주어니까 checks. 뭐 이렇게 s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이렇게 원형을 쓴 건 여기에 역시 should가 생략이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he가 주어인데도 불구하고 s도 안 붙은 동사 원형 check를 쓴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이 체크의 목적어는 뒤에 있는 if 절이야. 그러니까 참고로 요런 if는 인지 아닌지 하는 그 명사절 if다, 그지? 그러니까 그가 모든 것을 다 쌌는지, 짐을 다 쌌는지 어쨌는지 확인할 것을 나는 제안했다. 그러니까 이거 봐. 여기서는 if 절 안에서는 얘 봐라. 시제를 팩트라고 얘는 과거 시제 썼잖아. 그지? 자, 그래서 밑에 우리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까? 1번 봐라. I insisted. 요게 바로 주장했다라는 뜻이죠. 자, 나는 대절을 주장했어요. 대절의 내용 봐라. Dave가 attend는 참석하다야. The next school council meeting. 그러니까 그 다음번 학교 그 의회에 회의에 참석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한 거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어떻게 써야 돼? 데이브 3인칭 단수라고 S다 하냐? 아니죠. 호재야, 이거 어떻게 고칠까? attend를 S 없어요. 그렇지. S를 없애고 원형을 써야겠죠. 이 앞에 should가 생략된. 자, 엄마가 recommended. 권장했대. 장려했어. 뭘? 대절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지민아 어떻게 할까? used를 동사 원형 그냥 use로 고쳐야겠다. 앞에 should가 생략. 자, 새로운 법률이 required, 요구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대절의 내용.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are, 이것도 유진아 그럼 어떻게 고치자? 원형. are 원형은? 그래, 얘도 be라고 써야 돼. 어색해 보이겠지만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이 앞에 지금 다들 should가 생략이 됐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이런 동사들 눈여겨보면 되겠죠? 주장하다, 권장하다, 요구하다라는 요 동사들의 목적어로 쓰인 대절이니까 그 대절 안에는 동사가 다 원형으로 이렇게 와야 되겠다. 자, 2번 문제는 단어가 다 있어. 배열 한번 해볼래? 자, 1번은 내용은 이런 거다. 브리나는 나에게 나 자신의 한국 식당 그걸 개업할 것을 제안했다. 야, 네가 직접 한국 식당 한번 열어봐. 이렇게 나한테 제안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단어는 다 있으니까 너희가 배열을 한번 잘 해봐라.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 1번은 자, 브리나가 일단은 suggest를 했습니다. 동사를 적어야지. 주어 뒤에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대절. 그러니까 이렇게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대절이니까 참고로 이 대은 다 생략은 가능하다, 그지? 대은 생략해도 되고. 자, 내가 열 것을 제안을 했지요. 그래서 나 자신의 my own Korean restaurant. 어렵지 않았다, 그지? 자, 요렇게 썼을 것이고 2번은 자, my mother, 엄마가 insisted, 주장했습니다. 대절의 내용 주장했는데 내가 낮춰야 된다. 볼륨을 좀 낮춰야 된다. 라고 엄마가 주장. 야, 이 볼륨 누가 낮췄어? 라고 막 지금 가족들이 의견이 분분해. 근데 이제 엄마가 야, 그거 네가 낮췄잖아.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의 내용이라면 얘들아 이렇게 쓰지 않겠지. 엄마는 내가 그 볼륨을 낮췄다라고 주장했어요. 이럴 것 같으면 너희가 I had lowered 이렇게 썼어야 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다. 자, 3번은 그 직원이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recommended 대절의 내용을 권장을 했지요. 배터리가 batteries 배터리들이
충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형으로 비동사를 be라고 써야 돼. 완전하게 충전되어야 한다. charge가 충전하다거든. 그래서 충전되다 하려면 BPP로 써야지 충전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4번은 그 도시가 요구했어요. require 했어요. 대절의 내용을. 자, 그러면 그 오래된 도서관, the old library, 이게 보존되어야 된다. 뭐 보존될 것을 요구를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library가 주어기 때문에 도서관이 뭐를 보존하는 게 아니잖아. 사람들이 그 도서관을 보존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은 보존되는 거라서 수동태로 be preserved 요렇게 쓰인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역시 비동사도 이렇게 원형으로 be라고 쓰자. 넘어가 볼래? 페이지. 자, 뒤에 보니까 그 동사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요거를 다시 너희들이 좀 봐라. 또 반복할게. 주장, 제안, 명령, 요구 등등의 의미를 가진 그 동사. 그 동사의 목적어로 대절을 쓸 때 대절 안에 주어 뒤에 should를 써야 하므로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쓰더라. 이때 should는 생략 가능하고 생략 많이 많이 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동사들이 나와 있어. 주장하다. insist나 hold도 주장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리고 제안하다. propose, suggest, recommend, advise. 그 다음에 명령하다. order, command, direct, instruct. 요구하다. ask, advise, require. 아까도 demand 나왔죠. request, urge 등등등. 그러니까 이런 동사들이 다 그렇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거야. 주장, 제안, 충고, 명령, 요구 요런 식으로 너희가 기억해 두면 돼. 뭐 밑에 나오는 예문들도 그래서 다 요런 동사 아까 위에서 봤던 거지? 이런 동사들 그것들의 목적으로 쓴 대절 아니라서 다 이게 should가 생략되고 여기 동사 원형 쓴 그런 예시들. 자, 사실을 전달하는 대절 이러는데 그러니까 대절이 다 지금 목적어로 쓰인 경우인데 대절이 근데 꼭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라는 사실의 대절 많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should를 쓰지 않겠죠. 그 경우에는 보통은 어떻게 한다? 주절의 동사와 시제랑 수를 일치를 시키지. 예를 들어 he believes, 그는 믿어요. 대절의 내용을 믿어요. 자, 그러면 이 주절이 지금 현재 시제일 때는 보통 대절하는 얘랑 같은 시기의 일이라면 똑같이 현재를 쓰고 주절보단 이거 이전 일이야. 그러면 과거를 쓸 수도 있겠지. 물론 미래 같은 것도 쓸 수 있어. 근데 이런 거 있어. 얘들아, 노력이 성공으로 이어진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해가 동쪽에서 뜬다.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는 거는 그냥 불변의 법칙, 진리야, 그치? 과학적인 사실 같은 거, 불변의 법칙이나 진리 같은 내용, 혹은 속담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조건 현재 시제만 써. 그러니까 주절이 현재에서 과거로 바뀌면 원래 대절도 현재에서 과거로 바뀌고 이게 시제 일치거든. 하지만 이런 경우 속담이라든지 불변의 법칙, 과학적인 원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시제 일치랑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현재 시제를 쓴단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가 늘 이런 말을 해. He says that. 그가 늘 이런 말을 하지요. 뭐라고? 자기가 loves me, 나를 좋아한다라고.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과거 시점으로 바뀌었어. He said that. 그가 대절이라고 말했지요. 요 says가 said로 바뀌면 대절 안에 있던 현재형 loves도 뭐로 바뀌어? 요렇게 바뀌어져야지 해석할 때는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반면에 이거 자체가 예를 들어 과거 시제. 그는 늘 이렇게 말하죠. 나 어렸을 때 너 좋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가 나를 좋아했었다라고 그렇게 늘 지금 현재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되겠지. 그는 말했었죠. 자신이 예전에 나를 좋아했었다라고. 그러니까 과거였던 건 대과거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시제 일치라고 하는데 그 시제 일치에 예외가 있어. 아까 말했던 속담이나 진리나 그런 경우에는 그가 말했습니다라고 여기가 과거라도 대절하니 지구는 둥글다 이런 내용, 해가 동쪽에서 뜬다 이런 내용이라면 똑같이 과거 안 쓴다니까 무조건 현재 쓴다고요. The sun is round. 지구는 둥글다. 이렇게 써야 돼. was 안 써.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다. 역사적인 사실 같은 거.
뭐 한국 전쟁은 1950년에 발발했다. 라고 선생님이 어제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거 어제 일이라서 과거 시제 썼지. 근데 한국 전쟁 발발한 그 이야기는 said보다 훨씬 이전 일이잖아. 원래 같으면 그러면 대과거를 써야 되지. 근데 그렇지 않고 역사적인 사실은 그냥 과거 시제를 쓴대요. 시제 일치의 예외적인 경우들이야. 자, 그런 게 있고 그다음 요거. 대절 안에 should 써야 돼서 원형 쓰는 그 경우가 하나 더 있는데 목적어로 쓰이는 대절이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다. 우리 왜 가주어 it을 쓰고 진주어로 대절을 쓰는 그런 문장도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서 지민아 가주어 it을 썼는데 it is 뒤에 내용이 necessary 그거 당연하다. 자, 이때는 형용사에 너희가 주목을 해야 돼. 이때 쓰이는 요 보어로 쓰인 형용사가 중요하다. 이것도 중요하다야. 아니면 당연하다 같은. 그러니까 요런 식의 되게 많지요. 몇 개만 알아두면 돼요. 막 다 외울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냥 중요한 당연한 정도 너희가 기억하면 되는데 이런 식의 형용사가 쓰이게 되잖아. 그러면 이때 진주어 역할을 하는 대절 안에도 똑같아. should가 들어가고요. should는 생략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 대절 안에 동사 원형 씁니다 하는 그거야. desirable 하는 거 뭐 바람직한 이런 뜻이죠. 그지? 자, 그래서 요 경우도 있더라. 대절이 꼭 목적어로 쓰일 때만 should를 쓰는 게 아니라 목적어 쓰일 때는 뭐 주장, 제안, 요구, 명령 그런 동사의 목적어로 쓰일 때. 근데 대절이 진주어로 쓰일 때는 앞에 쓰인 형용사, 즉 보어로 쓰인 형용사가 요런 거일 때 필요한, 당연한, 중요한 같은 요런 거일 때 should를 쓰더라. should 생략하고 원형 쓰더라. 그러니까 everyone인데도 where's가 아니라 where 쓴 거 보고 너희가 문법적으로 틀렸다 하면 안 된다고요. should 때문에 원형 쓴 거거든. 자, 여기서 should가 생략된 부분 너무 쉽지 않니? 일단 대절 안에 동사 앞이니까 여기겠지 뭐. 그럼 2번도 대절 안에서 동사 앞이니까 여기네. 3번은 어디겠어? insist의 목적으로 쓴 요 대절 안에서 또 동사 앞이니까 explain. 4번도 요 대절 안에서 try 앞에. 자, 5번 demand라는 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대절 거기서 4번 여기겠지. 쉽게 찾을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 문제 몇 가지만 쌤이랑 같이 하고 너희들께 풀어볼게. 이거는 그냥 위에 있는 이 동사들 한번 의미랑 좀 익혀봐. 그러니까 생긴 형태들 좀 익숙해져라 라는 취지의 문제야. 너무 쉬운 거지. order 뜻 다 알죠? order 명령하다, 뭐 주문하다도 있지만 또 require 이거는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insist 주장하다, propose 제안하다, 권하는 거야. recommend도 뭐 권장하다. 뭐 이런 의미 알고 여기다 쭉 넣어볼까? 그녀가 이건 주장했다 그러니까 insisted 저거 넣으면 되겠죠. 주장했다니까 너희는 과거 시제로 insisted. 근데 대절 안에는 should 생략되면 the company change 이렇게 쓰겠지. 자, 2번은 제안했다. 그럼 proposed 그거 적으면 되겠네 위에서. 얘도 과거니까 proposed. 3번은 권했대. 의사가 권장했다. 그러면 recommended. 그래서 이렇게 생긴 문장들을 좀 많이 보세요 하는 거야. 그냥 익숙하게. 자, 4번. 캡틴이 명령했다. 그러면 ordered. 다 과거 시제네. 네, 마지막 5번만 이제 현재 시제다. 그지? 규정하고 있다니까. 지금 현재 법률이 요구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required라고 쓰고 자, 밑에 2번에 1번 봐봐. 지민아, 이거 대절이니까 원형 쓸 거야?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 아니지. 그래, 이거는 얘들아 should 넣는 지금 그 상황 아니다. 그치? 당위성에 대한 뭐 요구나 주장이나 명령이나 그거 아니잖아. 그냥 설명하다라는 explain의 목적어 역할하는 대절이고 그냥 이 대절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should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현재 시제로 boils
water 3인칭 단수니까 boils 해야지. 더군다나 이런 과학적인 법칙 같은 거는 주절이 과거인데요. 그럼 얘도 과거인가요? 아니라 그랬잖아. 시제 일치의 예외. 그래서 주절이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무조건 현재 시제라 그랬어. 과학적인 법칙 같은 거. 자, 이것도 그 행성에 물이 있다. 요 대절의 내용이 뭐 당위성이야?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should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the planet 3인칭 단수가 주어니까 has가 답이겠지. 근데 이제 요런 경우 보면 너희가 이제는 recommend가 눈에 쑥 들어올 거야. 이번에 대절은 recommend의 대절이네, 목적어네. 아까 위에 있던 설명하다, 발견하다 이런 동사랑은 다르잖아. 권장하다라는 recommend의 목적어로 쓰인 대절. 그러면 이때는 should가 들어가야 되니까 동사 원형 drink가 답이겠죠. command도 마찬가지지. 이것도 명령하다야. 그러면 너희가 command의 목적어인 대절이라고? 그렇다면 원형이지. 5번도 마찬가지인데 demand, 요구하다 demand의 목적어인 대절. 그러니까 답은 역시 또 원형인 attend. 안 어렵죠. 자, 풀어볼 만한 문제는 엄청 많아. 근데 우리 두 번째 문법도 한번 설명 듣고 할게. 되게 많네. 너희들 좀 페이지를 넘기면 두 번째 문법이 간접의문문이라고 나와. 요게 두 번째 문법이야. 자, 간접의문문 뭐냐 하면 우리 보통 의문사가 들어가는 의문문 직접 물어볼 때 너 누구냐? 이런 거.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너는 어디에 사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의문사 들어가는 의문문이죠. 그거 어떻게 쓰더라? 일단 의문사를 맨 앞에 쓰지. what, when, where, how, why 같은 의문사를 일단 맨 앞에 쓰고 그 다음에는 호재야 묻는 문장 그러면 기본 어순이 뭐니 영어에서는? 진짜? 주어 동사가 묻는 문장이라고? 아니요. 아닐걸? 동사 주어 아니야. 그래. 주어 동사의 자리를 바꿔서 동사 주어 해야지 묻는 문장이잖아. 그러니까 물어볼 때는 일단 동사 주어 순서가 돼야 돼. 근데 의문사가 있다면 의문사를 맨 앞에 적고 그 다음에 동사 주어 할 거야. 물론 이때 동사 자리에는 비동사가 있는 문장이라면 비동사를 쓰겠지. 근데 일반 동사인 문장이라면 너 무엇을 좋아하니? 이런 거 물어볼 때는 그러니까 you like 그럼 그거 자리 바꿔서 like you 이렇게 묻진 않을 거 아니야. 어떻게 물어봐? 좋아하니? 물어보려면 do you like 할 거잖아. 그래. 그래서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라면 우리가 do 동사를 쓰겠지. 그리고 뭐 can, will, may, must, should 같은 조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라면 이 조동사랑 주어랑 자리를 바꾸니까 순서가 요렇게 되겠지. 안 그래? 그쵸? 참고로 do나 조동사 같은 경우라면 그 뒤에는 이제 본동사를 요렇게 또 원형으로 쓰겠지. 비동사라면은 이렇게 안 쓰겠지만. 그래서 이게 기본 어순이야. 물어보는 문장,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그러니까 더 쉽게 생각하면은 who are you? 이렇게. What do you like? 이렇게. How can you swim? 뭐 이런 식이라는 거지.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묻는 거는 직접 물어보는 직접 의문문이야. Who are you? 너 누구냐? Who are you? 이렇게 묻는 거는. 근데 간접 의문문은 뭐냐 하면 이렇게 생긴 의문문이 다른 문장 안에 명사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I don't know. 나는 모릅니다. 자, 그럼 모른다 뒤에는 뭐를 모르는지 이 know라는 동사의 목적어를 써야 돼. 그러니까 이 자리에 who are you? 너 누구니? 같은 그 의문문이 요 역할을 하도록 요 자리에 들어오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쓰였을 때 우리가 그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불러. 너 누구니? 해봐, 호재야. 너 누구니? 영어로 뭐니? 영어로 뭐냐고? Who? 그래, who are you? 하면 너는 누구니? 라는 직접 의문문인데 이거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나는 네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나는 네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요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간접 의문문인데 너희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간접 의문문 그러면 쯤이나 요것만 기억하면 돼. 의, 주, 동이라는 어순이야. 아까는 의, 동주였잖아. 직접 물어볼 때는 의문사 뒤에 동사 주어였어. Are you, do you, can you 어쨌든 동사 주어였던 이 어순을 의,
주동으로 고치면 이게 간접 의문문이 된대. 그러니까 호주야 여기다가 뭐라고 넣으면 될까? Are you are. 뭐라 하노? who. 아, who. 그래 who you are 하면은 나는 네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 요렇게 된다라는 거야. 참 쉽죠. 그지? 자, 그런데 몇 가지 조금 헷갈릴 만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볼게. 종이가 자, 몇 가지 경우들을 좀 봅시다. 요것도 한번 해보자. 주절은 쌤이 다 그냥 tell me로 할게. 나에게 좀 말해줘. 이 땡땡땡을이라는 요 목적어 자리에 우리가 다 집어넣어보자. 근데 첫 번째는 who are you 같은 거 너무 쉬웠어. who you are 하면 됐으니까. 이거 한번 해볼게. Where does she live? 그녀가 어디에 사나요? 라는 질문이야. 지민이가 요거 한번 넣어볼래 여기다가?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나에게 말해줘.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를 알려줘. 이거네. 간접 의문문으로 써볼까? tell me. 그래, 일단 의문사부터 쓰고요. where. 그 다음 주어를 써야 되니까 이 문장의 주어가 she다, 그치? she. 그래, 얘들아, 여기는 does, she 자리 바꿔서 she does 쓰면 안 됨. 왜냐하면 일반 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은 원래 물어볼 때 우리가 do를 이용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진짜 동사가 아니라 여기는 live, 얘가 본 동사, 진짜 동사니까 이걸 쓸 거야. 대신에 주의할 점은 있지. 이걸 쓸 때 그냥 live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앞에 does라고 물었다는 거는 주어가 3인칭 단수고 현재 시제니까 does로 물었겠죠. 그러면 너희도 쓸 때는 lives라고 얘를 does 썼으면 여기에다 s 붙여서 lives 요렇게는 써줘야지. 그래서 의, 주, 동.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를 나에게 말해줘. 의, 주, 동. 자, 그래서 두 동사 요런 것 좀 주의해야 되고 그럼 요걸 또 요렇게 바꿔볼까? Where did she go? 야, 그녀가 어디에 갔었냐? 이 질문, 이거를 여기다 또 넣어볼게. 유진이가 해볼까? 그녀가 어디에 갔었냐? 이거를 여기다 넣어봐. 그러면 where? 그래, 또 she? 그래, 여기 있는 동사, go가 본 동사니까 여기 쓸 건데 go가 아니라 goes도 아니야, 지금. 왜? did로 물었다, 즉 과거 시제다, 그지? does가 아니라 did로 물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 동사 과거 시제로, 즉 went라고 써줘야지. Where she went. 그녀가 어디에 갔었는지, 그녀가 어디에 갔었는지 나에게 좀 알려줘. 됐어? 이런 것들 좀 주의하고 두 동사를 쓸 때는 do만 있는 게 아니라 does와 did도 있으니까 너희가 동사 쓸 때 s 붙이거나 혹은 과거 시제 쓰는지 그것만 좀 주의하면 돼. 자, 그러면 또 뭐 조동사 쓴 것도 한번 볼까요? 어떻게 can you 어떻게 너는 그거를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요거 휘비나 여기다 넣어보자. 나에게 좀 말해줘. 네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지. How you can do it.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이었어. 그러니까 조동사는 버리면 안 되잖아.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do처럼 버리는 게 아니라 얘는 그대로 써주면 돼. 그러니까 주어랑 얘랑 자리 바꿨으면 되니까 how you can do it 이러면 되겠지. 별로 안 어려웠지 이것도. 그러니까 그 밖에도 뭐 현재 완료 쓰느라고 have pp로 쓴 거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진행형이라서 bing 같은 애들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그대로 자리 바꿔서 써주면 되지. 날릴 건 없지요. 날릴 건 오로지 두 동사. 두 동사만 날리고 뒤에 있던 본동사를 쓰지만 조동사, 비동사, have pp나 had pp에서의 그 have나 had 그것들은 버리면 안 됨. 자, 그런데 이런 경우 한번 봐봐. 자, 나에게 말해줘 했는데 얘들아 그녀가 몇 살이에요? 물어볼래? 그녀의 나이를 좀 물어보자. 와우, 영어로 나이 못 물어봐? 너 몇 살이니? 물어봐. 잘하네. 저 그녀의 나이를 물어봐. How? 바로? 아니, 직접 물어보라고. 그녀는 몇 살인가요? How old? 그녀인데
이, is she 이렇게 묻겠지. 여자한테 나이를 안 물어봤구나. 자, how old is she 하면 그녀가 몇 살인가요? 라는 질문이지. 요거 그럼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봐, 예슬아. 의주동 어떻게 할까? how she 할까봐 내가 요 문제를 냈어. 왜냐하면 의문사라는 게 꼭 이렇게 단어가 하나만 있을까요? 아니야. 단어가 여러 개일 수 있어. 특히 how 같은 경우는 how가 어떻게 라는 뜻 말고 얼마나 라는 지금처럼 얼마나 라는 뜻으로 쓰인 경우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게 와서 그지? 그럼 이거는 how old까지가 의문사래. 아우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구별하기 되게 또 쉬운 방법이 있다. 너희가 직접 의문문이 만약에 문제에 주어져 있다면 이거는 너무 쉬워. 왜냐하면 직접 의문문에서 is든 does든 can이든 어쨌든 이런 동주라고 동사 나오기 직전까지는 다 의문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쉽죠? 동사가 지금 is가 여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how old까지가 의문사네. 자 요렇게 써야지 이제 의 쓴 거야. 의문사. 그 다음 주어는 she, 동사는 is.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다. 지민아, 너는 형 몇 명 있어? 이거 한번 영어로 물어볼래? 너는 형이 몇 명 있니? 얘네들은 그런 거 물어볼 때 얼마나 많은 형제를 넌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묻잖아, 영어로는. 얼마나 많은 how many 얼마나 많은 brothers를 이렇게 쓰지 않아? 너 책 몇 권 있니? 이런 것도 how many books 하고 do you have 넌 가지고 있니? 요렇게 묻는 거야. 됐지? 이걸 그러면 지민이가 간접 의문문으로 해볼래? 응. You. 의주동 아니야? 의문사 안 쓸 거야? how? 내가 방금 얘기했는데 지민아 이거 의문사 how 혼자서 의문사야? 어디까지야 의문사? 그래 내가 동사 나오기 직전까지는 의문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의문사가 how many brothers까지가 의문사야. 요까지 적어야지 의. 그 다음 주어가 바로 you. 그 다음 그래 동사로 have. 요렇게 적어야 의, 주, 동이라니까 이까지가 의. 그 다음에 주 그리고 동. 됐어? 의문사는 3단어, 4단어, 5단어 될 수 있어. 호재야, 누가 그 창문을 깼냐? 이거 한번 영작해봐. 누가 그 창문 깼니? Who? 깼니? 그랬으니까 broke. 그래, who broke the window 하면 야 누가 그 창문을 깼냐? 이거야. 이거를 여기다 좀 넣어볼까? 누가 그 창문 깼는지 나에게 말해줘. Who broke the window? 똑같네. 그지? 얘들아, 직접 의문문이 왜 간접 의문문이랑 똑같아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문장의 의문사 뭐야? 당연히 who가 의문사야. 그럼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군데? 얘들아, 더 윈도우는 주어일 수가 없다. 왜? 일반 동사보다 뒤에가 있는 건 절대 주어가 아니야. 목적어지. 그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who나 what이나 또는 which 같은 그런 의문사들은 걔들이 명사에 또 성질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문장에서 막 주어, 목적어 그런 역할을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who는 의문사면서 지가 주어야.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 did you, did she, did 같은 게, do 같은 게 안 보였던 거야. 우리 보통 야 그녀가 무엇을 깼냐 이런 식의 의문문이었다면 what 해놓고 did she break 이렇게 쓰지 않았겠냐, 그치? 그녀가 무엇을 깼니? 그러니까 주어가 she라는 주어가 따로 있다면 우리가 그 she 앞에 두 동사를 이렇게 썼겠지.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break가 원형으로 왔겠지. 그러니까 적어도 주어가 일반 동사의 주어라면 일반 동사 뒤에 들어앉아 있을 리가 없어. The window는 broke보다 뒤에 있다는 건 얘는 목적어란 이야기지.
브레이크의 주어면 적어도 이 브레이크보다는 앞에 여기 위치에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의주동이니까 who가 의문사 면서 주어니까 그 뒤에는 동사가 그대로 바로 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다. 됐어요? 자, 그래서 간접 의문문, 의문사가 있는 문장의 간접 의문문. 근데 이거를 목적어로 쓰는 경우는 주로 앞쪽에 그럼 이 주절 봐봐. 지금처럼 tell me, 나에게 말해줘 라든지 I wonder, 얘들아 wonder 궁금해하다잖아. 그러니까 의주동 같은 간접 의문문을 목적어로 잘 가지는 거지. 그녀가 어디 사는지 나는 궁금해요. 이런 말 쓰겠지. 자, 아니면 물어보다라는 ask의 목적어로도 너무 어울리잖아. 그치? 내가 그녀에게 물어봤다. 뭐를? 그녀가 어디 사는지를. 이런 것들. 목적어로 쓸 수 있겠고. 아니면은 또 이런 거. I don't know. 나는 몰라요. 나 몰라요가 I'm not sure도 있죠. I'm not sure 같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앞에 주절의 내용이 이런 식이라면 그거의 목적어로 간접 의문문. 즉, 의주동이 오더라. 왜냐하면 우리 아까는 목적어로 대절 쓰이는 거 아까 앞에서 먼저 봤었지.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게 별로 안 어울려. 나는 모릅니다 했으면은 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대절이 별로 어울리지 않고 나는 알아요 그러면 알다 뒤에는 대절 같은 게 어울리는 거지. 자, 그래서 앞쪽에 요 쓰인 요런 애들도 너희가 좀 눈에 익히면 이것들의 목적어로 일단 간접 의문문 많이 쓰는구나. 그래서 지금 의주동 의문사가 있는 경우라서 이렇게 의주동 했고요. 물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의문사 자리에다가 접속사 if나 whether 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뭐뭐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다.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다 이런 식으로. 그 의문사가 없다면 if나 whether이고 너희 지금 주요 문법으로는 의문사가 있는 문장의 간접 의문문이라서 의주동 요거 기억하면 돼. 요거 한번 볼까? Tom wanted to know. 탐은 알기를 원했어요. 알고 싶었어요. 뭘? Which team won the championship last year? 어느 팀이 챔피언십 우승을 했냐? 이런다. 작년에. 얘들아, 여기서 지금 의주동 할 건데 의문사 뭐예요? 근데 이거는 which 팀이 의문사야. 왜냐하면 which가 어느라고 해서 명사 꾸미는 경우 what도 그렇잖아. 왜? 무슨 색깔, 무슨 스포츠를 넌 좋아하니, 무슨 음식을 넌 좋아하니 했을 때는 뒤에 있는 명사까지 합쳐서 이렇게가 의문사야. 근데 주어는 누구야? 주어도 which 팀 아니냐? 이 뒤에 one 동사 바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which 팀이 의문사 면서 주어로 쓰인 거다. 자, 그럼 이거 간접 의문문으로 두 문장 합쳐볼까? 너무 쉽겠는데? 자, 탐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뭐를? 불러봐, 얘들아. 그래, which team? 그럼 똑같네. 그치? one, 이제 쭉 그대로 쓰면 돼. 아까 who broke the window 했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네. 자, 2번. Please tell me. 나에게 말해줘. 이거 지민이 바로 답 부를 수 있겠는데? Please tell me. 그래. 이건 조동사 can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can I를 I can으로 고치면 의주동 됐네요. 쉽고요. 호재야 3번 해보자. 나는 모르겠다. How much is the ticket? 그 티켓이 얼마냐? 뭐 이러는데. 불러볼래? I'm not sure. 일단 요거는 how much까지가 뭐다? 의문사다. 그치? 두 단어였어. 그래서 I'm not sure 쓰고 how much 그 다음 그렇지. 그 전시회에 티켓이 주어야. 그래서 이걸 먼저 써야지. 그 전시회에 티켓 그 다음은 그래. 동사인 is가 이렇게 뒤에 오면 이게 바로 의, 주, 동 이렇게 된 거지. 자, 4번. Would you tell me? 좀 나에게 말해주겠니? 채원이 불러볼까? Would you tell me? 뒤에 의주동 해야 되니까 의문사는 where. 그렇지. 주어 you. 그 다음 go 쓰면 되겠죠. 그래. Do you go? 직접 물어볼 땐 이렇게 묻지만
do는 우리가 날리자 그랬어. 그러니까 뒤에 있던 이 go 얘를 적으면 돼. 시제도 그냥 현재고 주어 뭐 3인칭 단수도 아니고 하니까 이거 그냥 go라고 where you go 하면 돼. 자, 그래서 뭐 뒤에 여러 가지 것들이 쫙쫙 있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나 설명 좀 따로 들어볼게. 주절이 뭐 tell me, I don't know, 뭐 I wonder 이런 것도 있지만 주절 자체가 yeah, do you know 이런 거인 경우도 있어. 그치? 너는 아니? who she is 그녀가 누구인지를 뭐 이런 문장. do you know 너는 아니? where she lives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를. 근데 이때 주의할 점. do you know가 아니라 do you think일 때가 이제 문제인 거라 얘들아. 요거를 좀 따로 볼게. 자, 주절이 do you think 또는 do you believe, do you guess, do you imagine, do you suppose 같은 생각이나 추측 같은 걸 이걸 물어보는 의문문 이게 주절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 do you think 이렇게. 그러면 do you think 쓰고 그 뒤에 역시 의주동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고요. 이런 경우라면 의주동에서 그 의문사를 아예 문장 맨 앞에 여기다 써준대. 의 그리고 그 뒷부분에 주동이야. 예시를 한번 비교를 한번 보여줄게. 자, do you know 너는 아느냐 라는 문장과 그녀가 누구니 직접 물으면 who is she 이렇게 묻겠지. 자, 이거 우리 배운 대로 간접 의문문으로 한번 해볼까? 유진아? 너는 그녀가 누구인지 아니? 해보자. 다 리셋된 거야? 다시 설명해야 돼? 그냥 do you know야. 그래, 이건 그냥 쓰면 되지. do you know 당신은 아십니까? 뭐를요? 그녀가 누구인지를 이걸 이제 간접 의문문으로 여기 넣으라는 거지. 그러면 who 그래 she is라고 요렇게 쓰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녀가 누구인지 너는 아니 됐어. 잘했어. 근데 두 번째 경우 이번에는 do you know가 아니라 do you think라고 물어보자. 그러니까 그녀가 누구라고 너는 생각하니? 뭐 이런 뜻이 되겠지. 너는 아니가 아니라 그녀가 누구라고 너는 생각하니? 뭐 호재야 요거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라고? Do you think who she is가 아니라니까. 왜요? 주절이 do you know가 아니라 지금처럼 do you think일 때는 의주동에서 그 의문사를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어디 써? 문장 맨 앞에 쓰래. 그러니까 뭐가 돼? 그래, who를 맨 앞에 쓰고 그리고 do you think 하고 그럼 뒷부분은 그래, she is 주동. 그러니까 그 의주동 할 때 의가 아예 문장 맨 앞에 와서 의주동이 이렇게 돼버려. 아까 위에 거는 do you know 뒤에 의주동 이렇게 적었는데 차이점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 쓰이는 게 대표적인 게 think고 그 외에 비슷한 뜻에 여기 나와 있잖아. think, do you believe, do you guess, 막 do you suppose 이렇게 물어볼 때 그때는 그 do you think 뒤에 의주동이 아니라 의문사를 맨 앞에 적고 do you think 하고 주동이라니까 예슬이 이제 그녀가 몇 살이니 물을 수 있지. 자, 그럼 이거 해봐. 그녀가 몇 살이라고 너는 생각하니? 해봐. 그녀가 몇 살이라고 너는 생각하니? How 에헤 그녀 몇 살이니 물어보자. 해봐. How old is she? 그치? 그녀가 몇 살입니까? 여기서 의문사 뭡니까? 그래, 이게 의문사라니까. 이 동사 나오기 직전까지 how old까지가 의문사라니까. 그러니까 how old 이게 의문사. 그 다음 do you think 그래, she is 얘들아 이거야. 의주동에서 주절이 do you think면 우리 의문사를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적고 do you think 뒤에 주동 적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지. How old do you think she is야. 그녀가 몇 살인지 너는 아니 그랬으면 do you know how old she is 이랬겠지. 근데 do you think잖아. 그래서 의문사인 how old가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온 거. 그럼 지민이 아까 그거 했지. 너 형제 몇 명 있냐 했지. 그러면 그녀가 오빠가 몇 명이나 있다고 넌 추측하니? 해봐. 그녀가 오빠 몇 명이나 있다고 넌 추측하니? How many brothers
Do you 추측하다 guess she 그래 잘했다 그렇지 이때도 역시 주절이 do you guess라서 의주동에서의 의를 이렇게 문장 맨 앞에 땡겨오고 주절 do you guess 뒤에 주동 되니까요 할 수 있겠어? 이런 경우들까지 그리고 아까 쌤이 얼핏 얘기했었죠 의문사가 이제 없는 경우에는 간접 의문문을 쓸 때 의주동이 아니라 if 주동 하면 돼 whether 주동 하면 돼 인지 아닌지란 뜻이니까 뭐 예문 하나만 봐봐 Can you tell me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Did he finish his homework? 그는 숙제를 끝마쳤니? 그럼 두 개 합쳐서 그가 숙제를 끝냈는지 어쨌는지 나한테 좀 말해달라는 거잖아 그래서 Can you tell me 뒤에 whether 그리고 주동이니까 whether he finished 물론 이때도 did를 썼기 때문에 너희는 did는 쓰지 않고 대신 finish를 이렇게 과거형으로 finished 이렇게 쓰면 돼 의주동 대신에 if 주동 whether 주동으로 바뀌면 됩니다 자 밑에 문제 풀어볼까 맞으면 그냥 O 하면 되고 틀리면 X를 하고 고쳐야 되거든 근데 이건 조금 특이하다. 이거 봐.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가 얼마나 긴지를 모르겠다. 이제 이런 거라서 의주동에서 how long이 의문사 제대로 썼고요. 그 영화가 주어라서 주동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 얘들아, 그 영화가 얼마나 길다 할 때 동사를 does 쓸 거야? 뭘 써야 되지? 그 영화가 길다. 그 영화가 지루하다. 어렵다. 짧다. 이런 얘기하는데 do를 쓴다고? 뭘 is를 써야 되잖아. The movie is long. The movie is 맞죠? For 5 hours 뭐 이렇게 쓸 거잖아. 그래서 이건 does가 아니라 is를 써야지. 자, 그다음 2번은 tell me. 나한테 말해줘. How did you solve? 일단 탈락. 그래. How 의 주동인데 그러면 you solved. 그러니까 did를 뭐 하면 돼? 그냥 아유 어떻게 두라고 쓸 거야? 그러면 없애야지. 의 주동인데 그래 did를 아예 빼야지. 어떻게 네가 풀었는지를 나에게 말해줘 이 말이네. 야 너 어떻게 풀었냐? 직접 물어볼 때는 how did you solve? 물론 solved가 아니라 solve 이렇게 묻겠지 직접 물을 때는. 자, we talked about 우리는 땡땡에 관해서 말했어요. 그 땡땡이 바로 간접 의문문이네. 그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가 틀렸지? 틀렸어. 어디가? was가. 아니야, 이게 대화를 한 게 과거라서 시제 일치라서 얘 was 쓰는 거 맞아. 틀렸어. 뭐가 틀렸지? 맞아요. 아니야, 틀린 거 있어. 틀렸어요. 더 exam이 앞으로 아니에요. 얘가 주어인데? 아니요, 틀렸어요. 얘들아, 그 시험이 중요하다. 그냥 그거 한번 영작해봐. The exam was important. 그치?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how important라고. 부사, 그러니까 how 뒤에는 형용사 또는 부사가 들어갈 수 있지. 근데 얼마나 중요하게 땡땡을 했다 이거 아니잖아 지금. 그 시험이 얼마나 중요하다 할 때는 the exam was important 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형용사인 important를 썼어야 되네. 이런 것들. 4번은 어때? 요슬아 어떤 거 같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럼 이 부분이 간접 의문문이네. 어떻게 이 앱이 작동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런다. 어떠냐? 네가 보기에. 이거는 맞네요. 의, 주, 동 제대로 썼고 시제도 뭐 현재 시제 this app이니까 works 제대로 썼고. 자,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뭐지?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녀가 설명했대. 채원아 어때 보여? 일단 의문사가 얼마나 중요한 하는 how important 이게 의문사. 그리고 수면이 주어, is가 동사. 뭐 혹시 does 쓸까요? 아니지. 수면이 중요하다 할 때도 역시 sleep is important 할 거잖아. importantly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문장이네. 그럼 또 틀린 게 나올 때가 됐는데 6번 어디가 틀렸게? 왜 틀렸냐? 호재 찾았어? 어디가 틀렸지? 그러니까 일단 요 부분이 또 간접 의문문이다, 그지? 어디가 틀렸나요? did가 틀렸어. 그렇지. 얼마나 뜨거운지. 이제 그걸로
써야 돼요. 뭐로 그냥 써? 뭐. is. 아, is. 조금만 더 생각해 볼래? be. 왜 갑자기 원형을 써? 얘 그 should 넣는 그거 아니다. was. 그래, 앞에가 complained가 과거지. 주절이 과거니까 is가 아니라 was 정도는 맞춰주셔야죠. 그래, 그 방이 얼마나 더운지 설명을, 얼마나 뜨거운지 설명을 했다. 자, 그래서 설명은 이제 끝났고 나머지 너희가 지금은 한 10분 남았네. 문제 앞에서부터 문제 쫙 풀어볼게.